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스템 네 번째 수업,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과제에 대한 리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수업 강의가 끝난 뒤에 여기 뒤에 따로 첨부해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뒤에 강의 끝까지 봐주셨으면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거는요, 일단은 시스템 보안 실습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리눅스나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한 사용법을 다 배워왔죠. 그럼 이제 시스템 보안에서 실제로 뭘 해서 시스템 보안을 이루느냐, 해킹을 성공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부분은 강의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는 것, 그리고 이제 실제 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 소개입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버퍼 오버플로우랑 메모리 구조, 그리고 아까 레지스터, 세그먼트 개념, 그리고 실습까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간단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 잘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퍼 오버플로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욱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시언어 교육에서도 다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인트 숫자에서 넘어갈 때 얘기한 걸로 아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그림과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네, 버퍼 오버플로우란 요거 약자로 BOF라고 하고요. 네, 이 기술 자체가 오래전에 발표된 기술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프로그램에서 발견되고 있고, 이제 요즘 최근에 터졌던 여러 가지 취약점의 한 30% 이상이 사실 요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버퍼가 무엇이냐? C 언어를 기준으로 버퍼는 지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에요. 우리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렇게 할당을 하죠. 네, 그 지정된 크기의 메모리 공간, 이런 거를 버퍼라고 합니다. 즉, 버퍼가 허용 가능한 지정된 양보다 더 많은 데이터 값이 저장돼서 버퍼가 넘치는 취약점이에요. 네, 이거는 종류에 따라 스택 BOF 그리고 힙 BOF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간단한 BOF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일단 아래와 같이 할당된 두 변수가 있어요. 이 버퍼는 하나의 변수이고요. 이거 칸 하나가 1바이트를 뜻해서 이건 4바이트의 버퍼입니다. 그리고 특정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제가 out이라는 스트링을 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캐릭터형을 크기를 4로 선회해서 out이라는 글자를 넣어놨습니다. 맨 뒤에 원, 제로는 너를 뜻해요. 끝을 의미하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코드를 봤어요. 코드를 봤는데 이 코드에 getS나 scanf 같은 입력 함수가 있고, 해당 함수는 이 버퍼에 입력을 받습니다. 이때 버퍼는 현재 입력 될 수 있는 게 4바이트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내가 8바이트를 입력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뭘 입력받아야 되는데 A를 6개 입력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A 들어가고 끝날까요? 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A가 잘 들어가다가 크기가 딱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넘쳐요. 넘쳐 흘러서 이렇게 내가 쓰려고 했던 out이라는 글자를 나중에 쓰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넘쳐서 덮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AAT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개론을 시작하기 전에 8086이란 시스템의 기본 메모리 구조를 봅시다. 이 8086이
나중에 뭐 시스템 수업이나 4학년쯤 가면 다 배우실 텐데,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컴퓨터의 구조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인텔 CPU나 ARM CPU 쓰실 거예요. 네, 이런 거 모두가 뭐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면, 네, 대부분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CPU가 이 8086이라는 메모리 구조를 따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일단 기본 구조는 시스템이 초기화되면 시스템의 커널이란 게 메모리로 올라갑니다. 커널, 아마 2차 시점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을 텐데, 요 운영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널이 이쪽에 올라갑니다. 여기 로우 어드레스가 적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커널을 메모리에 올리고, 커널이 올라가고 남은 자리가 사용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유저 스페이스. 네, 그걸로 즉 가용 메모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64비트를 쓰고 있을 걸로 아는데, 옛날에 뭐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 램 용량이 4기가 정도 많은 거였어요. 8기가, 네, 8기가 많아봤자. 근데 그때 쓰던 4기가로 충분하던 그 시절에 쓰던 32비트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이 32비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주소값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32비트라면 여기 시작이 로우 어드레스가 0번이고, 그리고 하이 어드레스는 2의 32승 마이너스 1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멀티태스킹이 어떻게 작동하냐? 아까 여기 커널이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이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 하나를 세그먼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세그먼트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를 이제 메모리에 올려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이제 저장된 프로세스를 보고 세그먼트 셀렉터라는 걸 이용해서 병렬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세그먼트, 여기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네, 여기에는 스택 데이터 코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는 뭐 여기부터 코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의 작은 영역 BSS, 그리고 힙이 있고 스택이 있고 이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스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힙은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앞에서 스택 데이터 코드로 이게 세그먼트 하나가 나눠진다 했죠. 방금 말했던 스택 코드 데이터 요거 하나하나를 하나의 세그먼트라고 또 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그먼트 안에 세그먼트가 있는 셈이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코드 세그먼트부터 봅시다. 코드 세그먼트는 시스템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 즉 인스트럭션이 저장됩니다. 이거는 기계어 코드고요. 컴파일러가 만들어낸 코드입니다. 인스트럭션들은 많은 분기와 점프, 시스템 콜이 있겠죠. 우리가 뭐 시언어 코드 작성하듯이 똑같아요. 이 인스트럭션들이 다 분기가 있을 거고, 분기에 따른 점퍼가 있을 거고, 또 뭐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쭉쭉 읽다가 만약에 조건 아직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겠죠. 요런 점프. 그리고 뭐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커널이 만든 함수 같은 건데, 아무튼 요런 콜도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게 다 메모리 상의 특정 위치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위치를 지정해 줘야 돼요, 당연히. 근데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할지는 컴파일할 때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그먼트 요 위치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프로그램을 여러 개 실행했다가 여기가 다 차 있었다. 그러면 다른 데 실행을 해야겠죠. 근데 코드가 컴파일할 때 이거를 고정적으로 이렇게 컴파일 해버리면, 여기에 뭐 실행되고 있으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멀티태스킹이란 것 자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현대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 세그먼트는 논리적 주소란 걸 사용합니다. 그때 오브젝트 덤프나 GDB를 한번 썼을 때, 아니요, GDB 때는 못 봤고 아마 오브젝트 덤프를 사용했을 때 보셨겠지만 코드가 있고 코드에 이렇게 메인 플러스 몇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논리적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위치에서 논리적으로 몇만큼 떨어져 있는 코드이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요 자세히 봅시다. 일단 여기가 아래, 여기가 하이 어드레스입니다. 네. 현재 명령어가 0x100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코드 시작 위치가 오른쪽과 같습니다. 여기죠. 이때 이 명령어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명령어의 위치를 더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행됐을 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코드가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세그먼트를 봅시다. 데이터 세그먼트는 뭐 이름만 들어도 뭐 알 것 같긴 한데 뭔가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들 같은 걸 담고 있겠죠. 네, 프로그램 실행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전역 변수가 있고요. 익스턴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일단 내부를 좀 더 나누면 정확히는 현재 모듈, 지금 요 프로그램 자체의 데이터, 그리고 상위 레벨에서 받아들인 데이터, 동적으로 생성되는 거,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 공유한 데이터,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스택 세그먼트. 이 스택을 구조를 잠시 이렇게 살펴보면 텍스트라 적힌 게 코드고 데이터고, 힙이 있고 스택이 있습니다. 아까 뭐 좁게 보면 세 개로 나뉘는데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일단 그림은 힙 스택까지 나와 있고요. 일단 스택에 뭐가 들어가냐, 현재 수행되고 있는 핸들러, 태스크, 프로그램이 저장하는 데이터, 요 세 개가 저장하는 데이터가 들어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프로그램 내에서 생성하는 변수가 여기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함수 안에서 선언하는 int main void 안에서 선언하는 이런 변수들, 지역 변수가 스택이란 거에 들어갑니다. 이 스택은 필요한 크기만큼 생성을 하고요. 명령어에 의해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이제 그 명령어 같은 경우는 여기 push pop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 현재 스택을 시작 위치를 가리키는 스택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스택의 시작은 높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높은 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채워지고요. 그래서 요 SP 스택 포인트가 이 부분에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는 스택 포인터에 의해서 가장 마지막에 푸시된 데이터부터 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쌓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책을 순서대로 쌓고 제일 아래 책을 보려면 위에 있는 걸 다 드러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동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코드를 어디에 속하는지 본 사진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include가 되고 여기 전역 변수를 선언했어요. 전역 변수는 아까 어디 넣는다 했죠? 네, 데이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어떤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이나믹이란 포인터가 있죠. 포인터는 에멀록을 이용해서 지금 동적 할당하고 있어요. 동적 할당을 하는 거는 힙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 코드 자체는 요 텍스트, 요 코드 세그먼트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BSS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데이터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전역 변수나 정적 변수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또 따로 떼어내서 BSS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메모리 구조는 일단 살펴봤으니 이제 레지스터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레지스터.
정적이나 이런 걸 공부해 보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하나의 저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레지스터란 컴퓨터의 CPU 내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아주 빠른 기억 장치입니다. 네, 이거 뭐 SSD, 뭐 램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고요. 이게 프로세스 실행을 하려면 메모리 내 명령어랑 데이터를 빠르게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읽고 쓰기 위해서 작업을 위한 저장 공간이에요. 이제 요 레지스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램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거, 예를 들면 포토샵 같은 거 보면 포토샵이 한 1기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 관련된 데이터들 전부 다 램에 로드 시켜서 게임 뭐 작동을 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포토샵 하나 둘셋넷 뭐 한 대여섯 개만 켜도 컴퓨터가 그냥 프리징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소 개념으로 불러옵니다. 하드에서 포토샵이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찾아서 그 주소를 메모리에 엄청 한 4바이트 요 정도로 그냥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갖다 쓰는 거예요. 아, 거기 있었지 하면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로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범용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세그먼트 레지스터라는 게 있고 인스트럭션 포인터 그리고 플래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일단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CPU에서 논리 수리 연산에 사용되는 피연산자나 주소 계산에 사용되는 피연산자 그리고 메모리 포인터가 저장된 레지스터가 범용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각 세그먼트의 코드랑 데이터 스택을 가리키는 주소가 있는 레지스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플래그 레지스터라고 현재 해당 프로그램 상태에서 뭐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는가 이런 조건 상태를 검사하는 데 사용하는 플래그가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 포인터, 이거는 그냥 다음 수행할 명령이 있는지 뭐 어디에 있는지 주소가 몇인지 이걸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럼 일단 범용 레지스터부터 살펴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요것들은 다 그냥 명령으로 우리가 값을 임의로 바꾸고 수정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이 ABCD부터 살펴봅시다. ABCD는 뭐 각각 뭐 연산에 대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accumulate고요. 그리고 B는 DS 세그먼트 안에 데이터의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C는 카운트의 약자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루프 카운터를 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 D는 인풋 아웃풋의 포인터 및 그리고 EAX에서 작업을 한 번에 처리 못할 때 요것도 EAX 역할을 하면서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ESI, EDI는 일단 ESI는 DS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고 EDI는 ES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어느 데이터 포인터예요. 요거는 뒤에 나오는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 S는 소스고요. D는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네, 여기 적혀 있듯이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이런 게 어디 쓰냐, 데이터를 조작하고 복사할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 걸 불러와라 그리고 덮어 씌워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걸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요 중요한 EBP랑 ESP, 이게 베이스 포인터와 스택 포인터예요. 요 EBP 같은 경우에는 스택 세그먼트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ESP는 스택상의 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예요. 보통 현재 스택에 쌓인 데이터의 최종 위치를 가리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세그먼트 레지스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데이터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요거가 각각 어디에 있는지 그냥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CS는 당연히 코드 세그먼트, DS는 데이터 세그먼트, SS는 스택 세그먼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EFG로 데이터 세그먼트는 좀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플래그 레지스터, 이 플래그 S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32비트가 있는데 요거 하나하나 비트가 0이면 뭐고 1이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상태랑 조건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만약에 조건문 같은 걸 사용하면 여기서 제로 플래그가 결과가 0이다. 그리고 나서 제로 플래그를 확인하고 0이면 넘어가고 1이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의 깊게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인스트럭션 포인터 EIP라고 하고요. 요거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PU는 요 EIP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주소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서 해당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세그먼터에서 레지스터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레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ESP, 그리고 EIP 요거 세 개. 이 세 개만 알면 요 뒤에 실습 부분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스택이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냥 메인 함수는 이거고요. 펑션 1, 2, 3 요걸 호출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리고 펑션은 1, 2, 3을 호출하고 안에는 이제 배열을 두 개 가지고 있네요. 버퍼1이라는 배열과 그냥 버퍼라는 배열. 하나는 15고 10이에요. 요거를 이제 한번 뜯어 봅시다. 네. 컴파일을 하고, 이번에 컴파일 할 때는 원래 우리가 GDB로 볼 때 디버그 옵션을 넣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다시 뒤였나? 네.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 우리가 특정 파일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실행 파일을 열어볼 거잖아요. 근데 그 실행 파일은 당연히 디버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요. 이 파일을 배포한 사람은 이게 최종 파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류가 없겠지, 당연히 없겠지 라고 생각해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환경으로 이제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GDB에 들어와서 이제 disassemble main을 해봅시다. 네, 요거 DISAS main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요 앞에서 메인 함수에 대한 요 코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DISAS 펑션이라고 하면 여기 펑션 있죠. 요 함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일단 요거는 현재 메모리의 위치이고, 그리고 요거는 논리적 주소라고 했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메인이라는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나 리버싱이라는 걸 할 때 아주 지겹도록 본 내용인데요. 네. 우리 코드가 컴파일을 할 때 라지 S 옵션을 주면, GCC에서 라지 S 옵션을 주면 .s란 파일이 생기는 걸 저번에 설명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 언어로 코드를 짜는데 이게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오래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컴퓨터가 해석하기 쉽게 바꿔주는 게 요 어셈블리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 언어를 다시 완전한 기계어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0101 이렇게만 돼 있으면 우리가 알아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제 알아먹을 수는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어셈블리 언어라고 합니다. 일단 뭐 그거는 차차 배워가면 되니까 일단 해당 코드의 시작을 봅시다. 메인 함수의 시작이 80482fc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일단 시작 위치에 바로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어 봅시다. 그리고 현재 ESP 값을 확인하면 바로 뭐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업을 할 때 계속 뭐 인포 레지스터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지스터명, 그래서 뭐 다음 줄 한 줄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터 걸렸고 디스플레이 설정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런을 하면 처음에 브레이크 포인터 걸릴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거 하나가 뭐라 했죠? 제가 인스트럭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C 언어 디버깅을 할 때는 그냥 next 혹은 n 쓰거나 스텝 혹은 s를 쓰면 된다고 했죠. 근데 요거는 인스트럭션 개념이기 때문에 요 i를 꼭 붙여서 해줘야 됩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또 질문글이 좀 오를 것 같은데, 네, 요 ni, si 요거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면 브레이크 포인터 시작하자마자 멈추고, 그리고 EIP, ESP, EBP, 제가 이거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3개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나올 거예요. 지금 메인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이게 시작 전에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음 수행할 명령어 EIP가 담고 있는데, 이거는 메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ESP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 숫자인지 모르겠죠.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줄부터 실행해 봅시다. 한 줄을 실행하면, 이렇게 한 줄을 실행하면 이게 실행될 거예요. push EBP 값을 현재 스택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EBP에 지금 담겨 있었던 값은 뭐냐? 이전에 실행되던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요 메인 함수가 지금 우리가 실행하려는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디인가로 돌아가야겠죠. 그때 돌아가야 될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푸시하고, 여기서 스택 포인터는 4바이트 아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요 베이스 포인터가 EBP 같은 경우가 지금 16진수로 32비트예요. 요거 하나가 1바이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4바이트. 지금 스택에 4바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ESP라는 게 4바이트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뭐라 했죠? 스택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걸 잘 유념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드입니다. move ESP EBP. 이거는 ESP 값을 EBP에 복사하겠다, 즉 덮어쓰기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작업은 그냥 EBP랑 ESP가 같아지는 작업이고요. 여기 882, 682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부터 일단 제가 그림으로 설명할 텐데, sub 0x8 ESP, 이거는 ESP에서 8을 빼는 작업입니다. 스택에서 8바이트 공간이 생기는데 요거를 스택의 확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드 3개, 요거 같은 경우에는
ESP 맨디 4비트를 0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SP 지금 코드 맨디가 어차피 0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코드고, 그리고 요 mov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거에 앞에 요 숫자를, 즉 0이죠 지금, 요걸 대입한다는 거고, 그리고 sub ESP에서 EAX를 빼겠다. 근데 지금 EAX가 0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스택을 확장하는 작업인데 여기서는 또 의미 없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게 요 또 서브가 있죠. 지금 ESP에서 또 4를 빼요. 스택을 4바이트 확장한다는 의미죠. 이렇게 빼서, 그럼 지금 이 사이는 지금 12바이트만큼 지금 벌어졌죠, 공간이.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푸시 3, 2, 1이 있어요. 아까 푸시가 뭐라고 했죠? 네, 스택에 데이터를 저장한 작업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푸시했던 푸시 EBP, 요거는 여기 적혀있죠. 이전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 이거는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늘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놨고, 그리고 아까 ESP가 여기 있었죠. 여기서 푸시 작업을 3번 하면서 3, 2, 1 순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 위치, 이거 3, 2 처음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고, 그 ESP는 푸시를 할 때마다 그 크기만큼 이렇게 늘어나요.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 요 제일 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 이유가, 앞에서 코드를 보면 펑션 1, 2, 3 이렇게 인자를 주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3, 2, 1로 들어간 이유는 스택에서 다시 데이터를 꺼낸 작업은 푸시의 역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책을 쌓는 거, 그리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쌓은 걸 내가 그냥 꺼내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다음 함수는 요거예요. call. 여기 해당 위치에 있는 명령 함수를 수행하겠다는 의미고요. 이때 call 명령 요 자체가 함수 수행이 종료되면 다시 메인 함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면 현재 이 명령이 있는 주소를 스택에 넣어요. EIP. 네. EIP가 우리가 이걸 실행했을 때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왜냐하면 EIP는 다음 실행할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기 스택에 자동으로 탁 집어넣고, 그리고 EIP에는 요 함수의 시작 위치를 넣습니다. 요게 콜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펑션이라는 함수에서는 뭘 하냐, push ebp move, 요거는 지금 메인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죠. 요거를 함수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을 되는 거 보면 지금 메인 함수였을 때는 ebp가 여기 있었죠. 368에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시작이 되면 이렇게 ebp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ebp랑 ESP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서브가 나오고, ESP에서 28을 28이 아니죠. 0x28이니까 16진수로 28을 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계산을 해보면 40바이트인데 우리가 만든 거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버퍼 1이 15바이트, 그리고 그냥 버퍼가 10바이트, 25바이트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여기도 설명해 놨네요, 제가. 버퍼 1과 버퍼의 사이즈는 각 15, 10이지만 이게 GCC 버전에 따라서 2의 지수 승배수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 4, 8, 16, 32 이렇게 중에 하나가 할당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인 거. 그래서
버퍼 1 같은 경우에는 15니까 16이 활동되고, 그리고 그냥 버퍼는 10이니까 8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16이 할당이 되고, 그리고 요 할당을 할 때 더미가 붙습니다. 더미가 8이 붙어요. 그래서 총 40바이트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 컴파일러 버전에 따른 특성이에요. 다른 컴파일러를 썼으면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금 모두가 설치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네, 일단 만약에 우리가 지금 1, 2, 3 요 데이터를 불러왔었잖아요. 네, 펑션을 호출할 때 1, 2, 3을 인자로 줬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현재 이 코드에는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코드가 없지만, 사용할 때는 move 0x41 esp-4 여기 대괄호 치신 거 보이시죠? 이런 형식으로 이 위치를 가리키고 거기에서 뭘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브 작업이에요. 여기서 다른 점을 한번 봅시다. 리브는 여기 처음에 푸시랑 무브를 했던 요 함수 프롤로그란 부분 있죠? 요거를 되돌린 작업이에요. 즉 move ebp esp 하고, 그리고 ebp에 팝을 한 거죠. 이게 뭐냐? 네, 지금 이렇게 esp가 스택이 확장이 됐는데, ebp 값을 복사해서 esp를 요 위치로 돌리고, 요 위치가 아니죠. 정확히는 요 368 여기 있는 위치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있던 368 값을 팝을 해서, 즉 스택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ebp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ebp가 원래 상태로 딱 돌아가고, esp도 요 함수가 실행되기 전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걸 leave 복원 작업입니다. 그리고 return은 이전 함수로 return하는 의미로 EIP에 현재 스택에 있던 return 어드레스를 팝하고 집어넣는 역할이에요. 여기 지금 다음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다음 인스트럭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스택에 넣어 놨었으니까 이게 EIP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근데 물론 EIP는 그러니까 범용 레지스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수정이 안 돼요. 이게 명령어를 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동작한다. 네, 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건들 수 있는 거는 요 범용 레지스터 뿐이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add 같은 경우에는 add 0x10 esp 16 스택을 16바이트 줄이죠. 요거는 방금 인자 1, 2, 3을 가져갔던 펑션이라는 작업이 지금 종료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을 당연히 줄이는 거예요. 스택을 다시 줄여서 ESP 위치를 이렇게 해주고, 네, 그리고 leave return은 똑같습니다. return은 아까 펑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동작을 하고, nope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건 return을 하면 당연히 이제 원래 실행되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쉘에서 그냥 요걸 실행시켰다 그러면 뭐 당연히 돌아가는 건 쉘이겠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에서 심화적인 내용 조금만 다루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트 오더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표현되는 순서인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쪽 어느 부분에 1QEW324R을 저장하고 싶어요. 이게 빅 엔디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QEW324R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리틀 엔디안이라는 걸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1바이트씩 묶어서 역순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리틀 엔디안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실습에 나오는 부분이니 일단 잘 보고 넘어가시 바래요.
일단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컴퓨터가 전부 리틀 엔디안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값을 집어넣고 싶다 할 때, 그리고 그 값이랑 비교하는 명령어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래서 뭐 이딴 걸 어떻게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시키냐, 이게 다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 아까 볼 때 함수가 끝날 때 return이란 게 있죠. 리턴 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 이전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를 EIP에 이렇게 가져온다 했죠. 네, 여기도 똑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전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가 이동하고 거기서 원래 실행되는 코드를 수행하죠. 근데 내가 만든 시스템 공격 코드를 어디 메모리에 넣어두고, 그리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요 이전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를 바꿔버리면, 이전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를 요 우리 시스템 공격 코드의 시작 주소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원래대로 요 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공격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우리 공격을 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오늘 뭐 여러 개 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두서없이 설명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달고나 문서라고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구글에 달고나 문서라고 검색하시면 이 시스템 해킹의 거의 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좀 문서가 옛날 거긴 한데 일단 뭐 개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더 뒤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하셔도 저는 뭐 언제나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문제, 즉 과제가 좀 심화적인 게 나갈 거예요. 문제를 앞에 걸 그냥 제가 강의에서 다 설명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실제 시스템 수업을 하면서 공격 코드라든가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저 말고 강의 열심히 보고 과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제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CSM2 과제부터 살펴봅시다. 문제가 뭐 여기까지는 간단했을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상대 현재 위치를 입력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HWC가 절대 경로가 뭔지 설명하라고 돼 있죠. 절대 경로 같은 경우에는 다 뭐 간단하죠. 루트에서 시작해서 슬래시 홈 슬래시 유저1 슬래시 c 슬래시 hw.c, 그냥 절대 경로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상대 경로는 어떻게 적냐? 네, 그냥 지금 우리 위치가 유저1에 있으니까 유저1 자신의 위치를 가리키려면 뭘 써야 되죠? 점 하나 슬래시 c 슬래시 hw.c.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에 대한 절대 경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상대 경로를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붕어로 가야겠죠. 요 서비스까지 가려면 붕어로 가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붕어를 가리키는 건 뭐라고 했죠? 점 두 개입니다. 점 두 개 슬래시 점 두 개 슬래시. 이러면 현재 위치가 어딜까요? 네, 유저1에서 홈으로 갔다가 루트로 갔습니다. 부모 이렇게 가서 지금 현재 위치는 루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etc 서비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2번부터 봅시다. 2번은 그냥 게스트로 로그인을 하고 여기 디렉토리 생성은 우리가 뭘 썼죠? 네, mkdir 그리고 테스트 이런 식으로 썼으면 아마 잘 완성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디렉토리 내 헬로 시스템과 자신의 학번이 적힌 텍스트 파일을 작성하라. 이 과제를 내셨을 때
대부분이 VI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캣을 써서 이렇게 출력 재지정을 해주고, temp.txt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커서가 깜빡거릴 거죠. 깜빡거릴 텐데 그러면 그냥 여기 헬로 시스템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 그냥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뭘 눌러야 되죠? 네, 컨트롤 D 눌러주시면 딱 저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D를 이용하여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라. 여기서 홈 디렉토리는 말 그대로 루트 홈 요걸 말한 게 아니고, 네, 루트 홈 요걸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의 디렉토리, 자신의 계정의 홈 디렉토리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CD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 적어도 되는데, 그냥 CD를 입력해도 이런 식으로 그냥 CD만 입력해도 그냥 자신의 홈 디렉토리를 바로 이동하니까, 급할 일 있으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해서 cat 명령으로 방금 생성한 텍스트 파일에 상대 경로를 적어서 내용을 출력하라.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그냥 cat 지금 현재 위치, 그 다음에 폴더가 뭐였죠? 테스트였죠. 그리고 방금 만든 파일 이름 temp.txt 이렇게 해서 상대 경로 적어주시면 바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게 요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잘 유념하시면 되고, 그리고 3번 이거는 카피입니다. 카피는 복사할 파일명, 복사된 파일명 형태이죠. 그래서 지금 게스트 홈 디렉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번을 딱 맞췄을 때 우리가 홈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냥 카피 명령만 쓰면 돼요. 카피, 이게 소스예요. 원본, 그리고 여기 복제 파일 이름이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copy test temp.txt 그 띄어쓰기, 그리고 복사한 파일 이름을 그냥 이름 똑같이 합시다. temp.txt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복사가 돼서 ls를 쳐보면 게스트의 홈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생성된 거, 아니죠, 정확히는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체인지 모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000 어떤 권한을 바꿀 거냐, 000 권한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목적 temp.txt 목적은 temp.txt 요 파일을 요 명령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캣을 해보면 루트가 아니면 당연히 실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모두 0으로 바뀌어서 아무도 읽지도 쓰지도 실행하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렇게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find 쓰라는 의미에서 낸 건데, find 점 현재 위치에서 검색하겠다. 네임 옵션 서브라고 해서 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temp.txt였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파일이 딱딱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을 거예요. 네. 이 find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힌 위치부터 재기적으로 모든 폴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폴더를 다 탐색해서 있는 파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 같은 경우에는 VIM에서 제가 강의 때 설명했던 편집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편집기 뭐 요거 VIMRC 요 파일 만들기 전에는 뭐 실행하면 그냥 물결 있고 밑에 뭐 라인 있고 끝일 거예요. 이 옵션이 2학년 수업에서 시스템 때 사용한 옵션인데 그냥 그대로 뺏겨왔어요. 이걸 사용하시면 그냥 뭐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작성한 파일, 위에서 작성한 파일이 뭐였죠? 네, 1부터 10까지 더하고 해당 값을 출력하는 시어너 코드예요. 같은 경우는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 코드 컴파일 중에 발생하는 파일 전부 남기는 거 무슨 옵션이었죠? 네, save. 네, 그래서 요거였죠. save temps. 요거 옵션 넣어주고, 그리고 지금 그래요. 오브젝트 파일 요거 남기려면 다시 O 옵션 남겨주고, 요거 옵션 두 개 다 포함해서 gcc -o save temps 이렇게 하면 요 파일이 전부 남으면서 컴파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 부분은 다 잘 작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도 생성된 오브젝트 파일을 디스어셈블하고 각각의 코드에 대응되는 C 소스 코드를 삽입해서 출력한 옵션을 추가하여 나온 내용을 첨부하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PPT에서 말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봅시다. 코드에 대응되는 C 소스 코드를 삽입하는 거. 요거는 오브젝트 덤프를 사용하죠. 네, gcc 다음에 오브젝트 덤프. 네,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코드에 대응되는 소스 코드를 삽입해서 보여주는 거. 오브젝트 덤프 할 때 이렇게 다시 S 옵션 이렇게 해주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첨부하는 좀뭐 나름은 고난이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GDB를 사용하려면 디버그 옵션, 컴파일 디버그 옵션 필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고 방법문 자체에 그냥 브레이크 포인터를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터 거는 방법 다 설명했죠. 만약에 일곱 번째 줄에 반복문 포나 while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B7 이렇게 하고 이렇게 런을 하면 실행이 되다가 반복문에서 딱 멈춘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는 1부터 10의 총합이 지정되는 변수의 현재 값을 출력해서 사에 첨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문의 반복을 위해 사용하는 변수, 이것도 그냥 인포 요 명령을 이용해서 하나씩 출력해서 첨부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게 귀찮다. 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뭐 변수 이름 전 i랑 썸으로 할게요. i고 썸이고, 디스플레이 i 설정 한번 해주고 디스플레이 썸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제 코드 한 줄 한 줄 실행하거나 런 될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i는 뭐 몇이고, 그리고 썸도 몇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뭐 그거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복문이 5번 실행되었을 때니까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n이나 s로 계속 넘어가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반복문이 5번 실행되었을 때 대충 어떻게 여러분이 코드를 짰을지 모르겠지만 대략은 i가 5일 때 이때 멈춰서 요거 출력된 거 그냥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뭐죠? 1부터 10의 총합이 저장된 변수의 주소를 얻어내고, 이거는 여기서 다 했죠. info address var 변수 var의 위치를 출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합이 저장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썸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 I addr sum 하면 뭐 대략 뭐 EBP에서 -4 위치에 있다 이렇게 떴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무리 상태 검사 명령어 요걸 이용해서 x 슬래시 한 10 이 정도 하고 그냥 $EBP -4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0 저는 16진수 보기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메모리 상태 검사 명령어 뭐 이렇게 쳐주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출력을 하면 지금 1부터 5까지 더하면 15잖아요. 15는 네, 16진수로 F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력이 이렇게 처음에 딱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뭐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겠죠. 이렇게 아무튼 네, 일단 이렇게 오늘 과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또 과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나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풀고 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